밥값이고 영화의 문학 12편입니다. 오늘 영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일본편 리틀 포레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힐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편을 꼭 또 해보고 싶어서 오늘 한국편 리틀 포레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술래 감독입니다. 리틀 포레스트를 통해서 감독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멋지신 분이고 이분의 가치관에 제가 반했습니다. 작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긴 했는데 감독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교습 이런 영화들은 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건주의 감독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영화와 뭔가 좀 어울린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맡고 전원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화를 시작할 때 15억이라는 저예산으로 연출을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150만 관객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영화가 어떻게 150만 밖에 안 되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관객도 있었습니다. 김태리가 주인공 혜원 역을 맡고 있습니다. 임술래 감독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태리 얼굴만 봐도 그냥 바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하고 영리한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류준열이 재하 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류준열은 올빼미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걸 그대로 감독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프로페셔널하고 열정이 있고 디테일하다 이렇게 감독이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진기주 은숙 역을 맡고 있습니다. 혜원의 동네 친구 역을 맡고 있는데 감독님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성실하고 착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소리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충격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저는 정말 문소리 그 연기를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혜원의 엄마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할 동물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에 엔딩 올라갈 때 감독님이 동물 이름들 다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다가 한 줄 살짝 넣었습니다. 혜원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도시 생활에 너무 지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애도 실패, 임용고시도 떨어지고 도시에서의 그 인스턴트 음식이 너무 질렸습니다. 돈을 아끼다 보니까 상한 음식도 먹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고 그래도 돌아올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서 저 멀리 오고 있는 사람이 혜원입니다. 계절은 겨울입니다. 일본편에서는 여름에 돌아오고 여름에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편은 겨울에 돌아오고 겨울에 떠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봄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로. 혜원이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혜원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집도 따뜻하게 데워야 했고 조명도 저렇게 예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집이 따뜻해지니까 또 배가 고픕니다. 혜원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 한 줌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혜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꽁꽁 얼은 눈이 내린 땅 밑에 배추를 가지고 된장 배추국을 맛있게 끓여서 이렇게 호로록 호로록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눕고 싶죠. 고향집으로 돌아온 혜원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먹을 게 없는지 막 찾아봅니다. 그때 발견한 밀가루. 그 밀가루를 가지고 혜원은 또 무엇을 만들까요? 날이 추우면 수제비가 먹고 싶어진다. 혜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반죽 시간은 2시간 정도가 좋기 때문에 눈을 치울 때 딱 알맞다. 반죽을 재우고 눈을 치우러 나갔습니다. 눈을 치우고 들어와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혜원이도 먹습니다. 이게 고추장 수제비와 배추전입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캬 하는 소리를 합니다. 너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제비를 먹고 나와서 밖에서 장작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동네 친구가 혜원을 본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혜원은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온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가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은숙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리는 거죠.
시험 떨어지시고 남친은 붙고 좋은 심상에서 잠수 타고 내려왔네 하면서, 그런데 혜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배고파서 내려왔어. 정신적인 것도 육체적인 것도 허기가 져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혜원이 도시에 있을 때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생활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나의 허기를 채우기는 부족했다. 배가 고파서 돌아왔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돈을 좀 아끼려고 하다 보니 편의점 밥을 먹으면서 상한 밥도 먹기도 하고, 임용고시 합격했다는 남자친구의 전화도 받았고, 도시에서의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힘든 기억만 안고 고향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재하와 은숙입니다. 재하는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부모님 농사일을 돕고 자기만의 조그마한 가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입니다. 너무 귀엽죠? 은숙이는 전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농협에 취직을 하고 한 번도 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을 탈출해서 도시로 가는 게 은숙이의 꿈입니다. 혜원은 어릴 때 단짝 친구입니다. 은숙이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 친구만 있다면 고향으로 내려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굴뚝에 연기 나는 걸 보고 고모가 찾아왔습니다. 혜원의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혜원을 보고 에미를 닮아 벨라다 벨라다 하면서 막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혜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모는 고모다. 이모가 아니다. 그러면서 혜원은 고모를 따라 밥을 먹으러 갑니다. 재하가 혜원이 밤에 혼자 자는 게 무서울까 봐서 이렇게 어구를 데려갔습니다.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의 이름은 오구다. 5번째 낳은 놈이랐어. 그러면서 오구를 데려갔는데 혜원은 자기는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금방 올라갈 거라고 오구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하가 억지로 오구를 두고 갑니다. 그런데 밤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때 오구와 동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구 덕분에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혜원이가 또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립니다. 수능을 치고 난 이후입니다. 집에 오니까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 불러도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사라졌습니다. 혜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구절절 변명이 가득했지만 정작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은 없었다. 다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빨리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혜원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4살 때 우리 가족은 아빠의 고향인 이곳으로 내려왔다. 병든 아빠의 요양 때문이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엄마는 왠지 도시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다. 갑자기 떠난 엄마에게 화도 나고 이유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도 엄마 없이 혼자서 보란듯이 잘 살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나만 돌아왔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엄마는 답을 찾았을까? 어찌 보면 혜원이의 독립을 위해서 엄마가 가출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혜원의 집에. 밖에 재하가 계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숙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숙이가 재하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숙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하 어때? 그러니까 뭐가? 뭐 남자로서? 별명이 코찔찔이었던 애를 이 별명도 은숙이 너가 붙여준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가 없으니까 좋아한다는 식으로 은숙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한 집에 모여서 놀면서 요리를 또 합니다. 팥케이크입니다. 이 팥케이크를 이렇게 맛있게 나눠 먹고 있습니다. 너무 색깔이 예쁘죠? 초록색 시금치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치자를 물에 타서 만든 겁니다. 재하가 아줌마 떡맛은 달지 않은데 단맛이 나고 니 건 짜지 않은데 짠맛이 나. 이렇게 말하니 혜원이가 귀신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엄마는 치자 대신에 호박 꼬지를 넣었고 그러니까 달았겠죠. 혜원이는 팥에다가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답니다. 그걸 귀신같이 재하가 알아맞힌 겁니다. 그리고 혜원이 또 장작을 피면서 너무 힘들죠. 땀도 나고 그러니까 땀을 뺀 후에는 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예상하면서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혜원입니다. 긴긴 겨울밤 엄마는 간혹 막걸리를 만들어 먹곤 했다. 막걸리가 발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발효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혜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혜의 엿기름은 단맛을 내지만 막걸리의 누룩은 어른의 맛이다. 병에 이렇게 막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혜원이는 어린 시절을 또 소환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원이는 식혜, 엄마는 막걸리. 그때 엄마가 맛을 좀 보러 갑니다. 혜원이가 맛을 봤는데 이런 맛이었습니다. 막걸리는 시큼하고 쿰쿰한 어른의 맛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먹을 때 혼자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혜원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안주는 함께 마시는 사람이라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하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추우니까. 그러니까 혜원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헤이, 겨울술은 어서산 바람과 함께 마셔야 한다니까.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넣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재하가 방문을 닫으려고 나가는데 혜원이가 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재하가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재하가 장난친다고 혜원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장면이고, 이렇게 장난치는 장면을 은숙이가 봐버리고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질투가 많이 나겠죠. 부럽기도 하고. 은숙이가 삐져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혜원이한테 딱 걸렸습니다. 안 들어오고 뭐 하니 하니까 어머 이러면서 파킹 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에 같이 들어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 있는 친구가 고향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재하는 술을 많이 마시고 주사를 했습니다. 너무 멋진 주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원이가. 농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알게 되었고 대지의 정령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혜원이도 고민을 합니다. 지금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구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오구도 올라가지 말라고 하네요. 봄나물은 땅이나 나무에서 공으로 얻지만 감자는 노동과 땀이 필요하다. 봄에 처음 심는 것 중에 감자가 있다. 원조 리틀 포레스트도 나왔던 장면입니다. 감자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이 타이밍이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에 캐놓은 고사리는 아끼다 가을에 꺼내놓습니다. 감독님의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가을은 정확하게 갈색으로, 봄은 노란색, 여름은 초록색. 감독님은 힐링보다는 사계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사계절을 시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달구가 나왔습니다. 달팽이가 기어가는 모습도 보는 이로 하여금 힐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봄꽃이 피었습니다. 꽃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봄에는 지천으로 널려있는 게 요리의 재료가 됩니다. 혜원이 모든 것이 이제 편해지고 있을 때쯤 또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입니다. 지나가는 혜원이를 불러서 앉힙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있냐, 시험은 되었냐, 너 엄마는 살림을 차렸냐 막 이런 질문들 하는데 혜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빨래비누가 떨어졌습니다. 읍내로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이렇게 슈퍼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불편한 것 중에 제일 불편한 것은 요리할 때 떠오르는 엄마입니다. 늘 요리 속 엄마와 대결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요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야. 혹시라도 요리를 하다가 혜원이 다칠까봐 엄마가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혜원의 어린 시절을 소환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식이 좋긴 하지만 뭔가 색다른 걸 만들어 보고 싶네. 빈대떡 어때? 이렇게 하니까 어린 혜원이 또 시작이야? 엄마는 실험 정신이 되게 강한 사람인가 봅니다. 빈대떡을 만들었습니다. 양배추 빈대떡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무를 가져와서 대패질을 합니다. 혜원이가 보았을 때는 나무입니다. 이 요리가 오코노미야끼인데 엄마가 맛을 보러 갑니다. 냄새 맡아봐. 나무가 움직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린 혜원이 그때는 처음 맡는 냄새였습니다. 똑똑하고 독창적이고 엄마가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독창적인 음식이 푸드 트럭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쏘갔다. 그러나 엄마의 요리는 지루하지 않다. 또 요리를 합니다. 양배추 샌드위치입니다. 혜원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온 편지였습니다. 혜원이 반송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엄마의 편지가 읽기 싫었습니다. 혜원의 속상한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체부 아저씨도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안 읽는 건 너의 자유지만 이것을 반송 처리하는 것은 나의 자유가 아니란다. 그렇게 엄마의 편지를 맡기고 갑니다. 혜원은 재하에게 이렇게 두들거립니다. 가출하고 기껏 쓴 게 감자빵 레시피. 엄마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하가 엄마 편지에 답장을 써 너만의 레시피를 담았어. 이게 무슨 꽃일까요? 아카시아 꽃입니다. 봄에는 요리의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봄나물과 아카시아 잎을 튀겼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소리가 정말 배고프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혜원이 이렇게 튀김을 먹는데 아삭 바스락, 이 소리가 정말 너무 힐링이 되는 소리입니다. 여름입니다. 온 천지가 초록색입니다. 오구도 덥다고 이렇게 해를 내고 있습니다. 은숙이 자기 농협의 부장님 불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만두든가. 이렇게 말하니 은숙이 또 화가 났습니다. 어이없네. 남일이라고 쉽게 말해야 되냐? 그냥 친구 편 들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되지. 너만 잘났어? 혼자만 다 아는 척.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편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어렵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 편은 감독님이 좀 쉽게 툭툭 던지시는데 그때 일본 편이 생각이 납니다. 아, 이렇게 쉽게도 표현을 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혜원이는 은숙이가 삐진 게 마음이 자꾸 쓰입니다. 그래서 재하가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초등학교 때 너 왕따 당했을 때 걔네들이 왕따 시키는 게 아니고 네가 걔네들 왕따 시키던데 그때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혜원이 기억났다. 어린 시절에 혜원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왕따 당한 것 같아.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반응하면 걔들이 더 신났어. 더 할걸? 널 괴롭히는 애들이 제일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네가 속상해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안 속상해하면은 복수 성공?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혜원이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숙이를 찾아갑니다. 이때 하이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은숙이가 21번 고객님 이렇게 부르는데 혜원이 뭔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은숙이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라자드 비당 크림 브릴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숙이가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음식으로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화해되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제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맛있는 요리로 화해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어린 시절 혜원이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때 엄마가 이 음식을 해가지고 옵니다. 가운데 캉 하고 두드려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혜원이 금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혜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마술사다. 금방 내 기분을 변화시킨다고. 그 엄마랑 먹었던 음식을 은숙이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름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오구와 놀고 있는 혜원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힐링이 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이때 혜원은 머리를 감고 무엇을 만들어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요리도 꼭 해먹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이 콩국수가 아니고 오이 콩국입니다. 오이가 국수처럼 들어가 있고 위에 콩국만 부은 요리인데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한테 딱 적합한 요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풍기 앞에서 시원하게 콩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혜원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혜원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연애하고 싶은 생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랑 연애를 너무 오래 해서 질려서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혜원이 보고 많이 컸네 라면서 또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저 토마토를 먹다가 엄마가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렇게 던져놔도 내년엔 토마토가 열리더라. 신기해. 토마토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자라나는 토마토를 또 혜원이가 먹습니다. 이 단계별로 자라는 모습이 너무 싱거로워서 제가 이렇게 한번 또 넣어 보았습니다. 밤입니다. 뭘 잡고 있을까요? 네, 다슬기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진짜 시골에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재하와 혜원이가 직장 생활의 고충도 이야기를 하고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재하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합니다.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누가 결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혜원이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혜원이가 남자친구한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시락 싸줄 시간에 공부나 하지 그 다음부터는 도시락을 싸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재하와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이야기, 연애 이야기, 그리고 재하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오는 것보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더 힘들었다고, 그런 청춘들의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이야기만으로도 서로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늦게 마치고 은숙이가 늦게 합류했습니다. 이 겨울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술을 훔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술 다 먹기 전에는 아무 집에 못 가 이러면서 지금 세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혜원이는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와도 받지도 않았고 받다가도 끊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만 임용고시가 되고 자신은 임용고시가 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혜원이가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마음의 치유가 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을 합니다. 다른 거는 술이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만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난 떠나온 게 아니라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는 거. 이 장면만 봐도 힐링이 될 것 같아서 한 장면 올려보았습니다. 가을입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이. 혜원이 잔고가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에 잔고를 확인하러 갔다가 은숙이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혜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하한테 좋아한다고 말했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아주길 바래? 말 안 하고 참는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야. 내뱉어야지 속에 독이 안 쌓인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견디고 있었다는 것. 정작 자기는 더 힘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부장님과 노래방을 갔는데 결국에 문 참고 부장님 머리를 탬버린으로 연주를 했다는 그 장면입니다. 혜원이와 은숙이가 상점 앞에 있는데 재하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옆에 구여친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두 사람이 안 들키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장면입니다. 은숙이는 재하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재하 여친을 보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객이라고 이럴 때 딱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격언이라고 이야기를 혜원이에게 하고 있습니다. 혜원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장님 머리를 까면은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은숙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각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매운 거. 그래서 이렇게 매운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배운 팁은 떡볶이를 만들 때 고추기름을 만든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매웠습니다. 실제로 김태리가 매운 것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재하가 혜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둘이 싸워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싸운 게 아니고 떡볶이가 너무 매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하도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울먹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혜원이가 너 우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뒤에 재하의 구여친이 재하한테 마음이 있어서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하가 나도 여자친구 생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누굴까요? 은숙일까요? 혜원일까요? 감독님은 연애 사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삼각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밤을 죽고 있습니다. 어릴 때 곰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곰이 내려올까봐 겁을 내고 있습니다. 혜원이가. 그렇게 밤을 죽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밤을 까고 있습니다. 밤조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혜원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밤조림이 이렇게 맛있다는 건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하의 농사 짓는 가수원에 가봅니다. 혜원이가 재하한테 농사일 할만하냐고 물어보니까 재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는 사기, 잔머리 이런 건 없잖아. 그리고 재하가 자가 따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니
혜원이가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을 하니 재하가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또 빼때리는 말을 합니다. 전날 폭우가 내렸습니다. 들판에 벼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고모 집 논에 배를 세우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혜원이가 힘들어하면서 투정을 부리니 고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 놀릴 시간에 몸 놀리면 금방 끝이 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재하의 가수원에도 이렇게 사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혜원이가 감을 따서 깎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하 말이 맞다. 가장 중요한 일을 외면하고 그때 열심히 사는 척 고민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건 말이다. 혜원이가 생각이 많습니다. 혜원이가 불평불만을 합니다. 시골에 살기 싫다고. 그런데 엄마는 엉뚱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무르다 보면 겨울쯤엔 정말 부드러운 꽃감이 되거든. 겨울이 와야 정말로 맛있는 꽃감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날 엄마가 사라집니다. 가출을 하십니다. 혜원이가 그날 아침에도 막 투덜거립니다. 집이 버스 정류장과 멀다고 막 투덜거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에 뭐 도시로 가면 버스 정류장 앞에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막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 뭐 먹고 가라고 해도 먹지도 않고 아침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날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혜원이도 대학생이 되어서 이곳을 떠나겠지. 이제 엄마도 이곳을 떠났어. 아빠와의 결혼으로 포기했었던 일들을 실패할 수도 있고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엄마는 이제 이 대문을 걸어나가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갈 거야.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고 엄마가 말했었지.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아빠가 떠난 후에도 엄마가 서울로 떠나가지 않은 이유는 너를 이곳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였어. 혜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냄새와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다시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엄마는 믿어. 지금 우리 두 사람 잘 돌아오기 위한 긴 여행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자. 이제야 엄마의 편지가 어렴풋이 이해가 갈 것 같다. 그동안 엄마에게는 자연과 요리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이 그만의 작은 숲이었다.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혜원이는 쪽지를 뽑아놓고 떠납니다. 꽃감이 벌써 맛있어졌다는 건 겨울이 깊어졌다는 뜻이다. 이 꽃감은 혜원이가 직접 만든 꽃감입니다. 꽃감을 한 입 물고 집을 떠납니다. 쪽지에 재하, 은숙, 이 편지 먼저 보는 사람이 오구와 닭 돌보기. 꽃감은 오구 돌보는 값. 누가 볼까요? 재하가 먼저 보게 됩니다. 혜원이의 텃밭입니다. 은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면 너무 얄밉다고. 말도 안 하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왠지 금방 돌아올 것 같아. 지금 혜원이는 아주 신기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은숙이 이렇게 말합니다. 추운데 이리 개고생하는 거 그 계집애는 알기나 할까? 혜원이가 돌아옵니다. 봄에 도시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향으로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하와 은숙이가 심어놓은 양파입니다. 혜원이 아주 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모종 신기에서 시작된다. 가을에 씨를 뿌려두었다가 잘 밟고 건조와 비를 피해 멍석을 열흘 정도 덮어두었다가 싹이 나면 걷는다. 싹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워서 거름을 미리 준밭에 옮겨 심는데 이것이 아주 심기다. 더 이상 옮겨 심지 않고 안전하게 심는다는 의미다. 그 양파를 가져와서 이렇게 맛있게 양파 그라탕을 만들어 먹습니다. 오구가 돌아왔습니다. 재하가 오구를 두고 말도 안 하고 나갑니다. 재하의 뒷모습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건 어떤 장면일까요? 혜원이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네,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청춘들에게 쉬어가도 좋다고 말하는, 그리고 고통받는 청춘들에게 한 번쯤은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한 편이 지친
청춘들에게 작은 숲이 되길 바랍니다.